여부를 확인한다. 타 지원자의 상대 비교를 한다. 표현력 및 논리력을 파악한다. 학교생활, 봉사활동 등 조직 적응력을 파악한다. 외관상 인성이 어떤지를 파악한다. 또는 지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개별 면접에서는 인성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의 어떤 요지들이 상당히 가벼운 질문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또는 정답이 있는 질문들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1인당 면접 시간은 개별 면접일 때는 한 25분에서 30분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집단 면접일 때는 면접 시간이 1시간 정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 그러면 4명 정도 들어간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1인당 주어집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또 상당히 긴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수님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타 지원자와의 상대 비교. 그 다음에 어떤 표현력과 논리력.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려고, 이런 걸 보려고 집단 면접을 실시한다. 물론 이제 면접 예정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면접을 보고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사람을 앉혀놓고 같은 질문을 할 때 어떤 답변에 대한 내용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상대 비교됨으로 해서 면접자 중에서 선발이 되는 사람과 탈락이 되는 사람이 뚜렷하게 이제 구별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과 논리력도 그런 상대 비교를 통해서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여러 기업이나 우리 학생들 면접위원으로 한번 참석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면 일관적으로 너무 자세나 태도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차별성이 그렇게 없습니다. 목소리라면 목소리의 크기. 이 목소리의 크기에는 아마 자신감이 좀 묻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감. 그래서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말하는 내용도 동일하고 목소리도 동일하고 딱히 차별적인 내용을 평가를 할 만한 요소들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고자 하는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인데 우리 친구들은 크게 차별화를 못 느끼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그래서 교수님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 면접에서 교수님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것은 만약에 대응하는 자세라고 한다면 어쨌든 질문의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별로 같은 집단 면접이지만 개인별로 따로따로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면접자한테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할 수도 있고 B 면접자한테는 어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질문을 하든 각각 따로 질문을 하든 그 면접관의 어떤 질문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빨리.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그런 상대 비교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표현과 논리력과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보고 싶은 건데
그 자기가 전공자이거나 또는 어떤 전공자가 아니라도 지원한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성을 좀 나타내는 전문성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실문자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지원하는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 전문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답변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인성적인 부분, 개인 면접에서는 어떤 가벼운 질문이나 일반화된 질문이지만 집단 면접에서는 이제 각 부서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관련된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질문을 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질문자가 쓰는 그런 용어들 또는 단어들 또는 문장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더 갖출 수 있는 또는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면접에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집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이제 생산관리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또는 금융업 종사자라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개의 친구들을 놓고 본다면 각각 사용하는 용어는 다 다를 것입니다. 생산관리 쪽에서는 생산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어떤 일정관리 또는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쓴다면 금융업 쪽에서는 아무래도 고객, 그 다음에 여신, 수신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변을 할 때 전문적인 용어 또는 단어들을 적절하게 써서 내가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좀 갖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면접이 집단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프리젠테이션 면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줄여서는 PT 면접이라고 하고 많은 기업에서 PT 면접을 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은 나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PT 면접을 하게 되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주제. 또 이 PT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합숙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까? 합숙. 그래서 어떤 합숙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주어질 것이고 또 주제가 사전에 주어지기도 하고 면접 바로 그때 5분 전에 5분이나 10분 전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PT 면접은 면접위원들 앞에서 PPT나 또는 PPT가 없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 자료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발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이 이제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문으로 입장을 하고 자료는 뭐 띄우든지 띄워져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이제 PT를 이제 진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 PT 면접에서는 이제 뭐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인사를 해야 되지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예를 들면 PT가 띄워져 있지 않으면 PT를 띄워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단상에서 이걸 보지 않고 설명하거나 보면서 설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면접위원과 아이 컨택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다 태도에 나타나는 거고, 이 손의 모양, 서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보행,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면접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또 PT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냥 PT 면접에서 가만히 서서 PT 자료를 읽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면접 중에 하나가 또 PT 면접이고, 여러 가지 단상위에서의 행동들, 태도들을 또 중요하게 보는 것도 PT 면접입니다. 그래서 뭐 태도나 발표력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에서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거는 주제가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전문성을 나타내야 할 필요도 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PT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T 면접에서는 주어지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느냐, 또는 그거에 대한 주제가 즉시 주어진다면 얼마나 빨리 순발력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면접 질문이나 주제 같은 것들을 얼마나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답을 하는 게 답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즉 동문서답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의 구성과 주장하는 내용이 분명한가,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달하는가, 결론, 본론, 제 결론을 순으로 효율성 있게 전달하는가, 두 가지씩이겠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근거가 있는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발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태도와 자세는 좋은가. 우리가 발표를 할 때, PT 면접으로서 발표를 할 때,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주제를 잘 이해하는 것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발표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나머지들은 일반적이지만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때는 또 강하게 말로서 억센트를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짧은 시간 PT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교수님 설명할 대로 이 주제의 이해를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손의 자세, 걸음걸이, 몸의 제스처, 표정, 이제 말투, 이런 것들은 또 PT에서 차별화 있게 갖추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게 또 PT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용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 이해해서. 하지만 그걸 얼마나 자신감 있게 또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제시한 어떤 설명 내용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런 면접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PT 면접에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주제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알고 있는 사실 또는 발표된 주장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생각. 우리가 평소에 기사, 뉴스나 또는 관련 기사나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유사한 주제가 주어졌다면 어떤 식으로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신의 생각을 군데군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한 50%는 맞고 한 40%는 맞고 한 60%는 애매모호해서 틀린 것 같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면접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면접에서는 정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면접위원들은, 면접자들이 얼마나 이걸 자기 걸로 소화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이 PT 면접의 대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여기서도 표현한다면 어떤 전문성이 좀 묻어날 수 있는 어떤 용어나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수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PT 면접을 할 때는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발표력도 충실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제 더 단기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갖출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전문성보다는 어떤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태도,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PT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여러 면접 중에 개별 면접, 그 다음에 집단 면접, PT 면접을 설명을 했고, 이어서 다른 면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면접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개인 면접이나 집단 면접, 그 다음에 PT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면접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99%는 개별 면접을 많이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서 이제 보는 면접 방식의 트렌드는 개별 면접이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원하는 많은 기업들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기업이고 공기업입니다. 그런 경우는 개별 면접은 실무자 차원에서 보고, 이면 면접이나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개인 면접이나 영역 면접은 올라갈수록 면접의 난이도를 좀 높여서 전문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면접은 이제 좀 기본 개인 면접과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하고 좀 다르게 면접위원들은 면접위원 중심의 어떤 질문이나 확인이 이루어지는 면접이 아닙니다. 단지 면접위원들은 참관자,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지켜보는 입장이고, 이제 우리 피면접자들이 두 개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의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서로 질문에 대한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단으로 이제 숙소에서 1박 2일 정도 이렇게 있을 때 많이 이용하는 면접입니다. 이때도 태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태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떤 위치에 테이블이 있을 것이고, 그 테이블에 앉기 전에 상호 인사를 하거나 또는 면접위원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게 되는 그런 과정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목소리는 크게 인사는 45도 이상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채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단 토론에서의 어떤 토론 면접위원은 몇 명이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라서는 전문성을 갖춘 4명 정도, 5명 정도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면접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사항은 아니다. 우리는 면접위원들한테 우리가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참여하는 면접자는 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5명 정도. 그래서 각각 10명이 동시에 면접을 집단 토론을 한다. 주어진 시간은 한 30분 정도 토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론 면접을 하는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고 대응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어찌 보면 그 한 조가 지금 같이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인의 역량을 한 명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팀 단위의 어떤 행위를 좀 보고 싶어하는 팀 단위 행위를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 요구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도 팀 단위로도 볼 수도 있고 개인 단위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또 하나 먼저 설명드리면 토론의 주제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될 수도 있고 경제나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토론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그 토론의 주제를 이해하는 경우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그 팀이 그 토론의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평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론에서는 개인의 어떤 주장을 보고자 하는 거 있다. 또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는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가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나 그 다음에 팀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또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태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이런 태도를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 면접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협상이라는 부분에 많은 업무를
할애하게 됩니다.